자, 이번 시차에는 그 리스트 엘리먼트를 소팅하고 찾고 그리고 리스트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적용해서 그 리스트 구성 요소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로만 구성된 리스트 오브젝트를 여기 만들었습니다. 아주 질서가 없이 여러 개의 숫자가 무작위로 배열 속에, 리스트 배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를 넘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 넘버스를 만든 다음에 이 리스트 엘리먼트를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숫자를 정리할 때 가장 편리하게 쓰는 게 뭐냐면은 큰 거부터 또는 작은 거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sort란 메소드를 리스트 오브젝트 넘버스에 적용을 하면은 엘리먼트가 깨끗하게 정렬이 됩니다. 근데 이 sort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엘리먼트를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큰 숫자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실행해 보면은 딱 말씀드린 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름차순으로 정리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는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하겠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sort 메소드 안에 reverse equal true라는 말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큰 숫자가 맨 먼저 오고 순차적으로 작은 숫자를 소개하는 그런 내림차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버스라는 메소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sort 안에 리버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메소드입니다. 펑션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엘리먼트의 크기가 아니고 인덱스를 뒤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5부터 1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고 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넘버스라는 오브젝트를 얘 인덱스를 역순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름차순으로 이 경우는 우연찮게도 정리가 딱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걸 인덱스를 바꾼다는 뜻은 그건 오름차순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리버스라는 이 펑션을 깨끗이 정리가 안 된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인덱스만 바꾼 거니까 그냥 있는 리스트 오브젝트의 순서만 거꾸로 딱 바뀝니다. 맨 끝에 있던 11이 맨 앞으로 오고 맨 끝에서 두 번째에 있던 15가 그 다음에 오고 이런 식으로 딱 바뀌는 거죠. 자, 이제 숫자 엘리먼트를 갖는 리스트의 정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스트링을 갖는 리스트의 정렬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A 언더바 스트링은 I love you and you love me라는 단어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근데 앞에다가 J를 더했습니다. 대문자 J를. 그 이유는 이 문장의 일부라기보다는 순서 배열 정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나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이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단어별로 추출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동일한 A 스트링 이름을 썼지만 이 A 스트링은 이 문자열을 통째로 받는 게 아니고 그 개개 단어를 구성 요소로 갖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타입도 찍어보면은 리스트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자 배열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길이로 정렬을 하는 것과 알파베티컬 오더로 정리하는 것. sort, key, len을 하면은 길이로 정렬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어 수가 짧은 거에서 큰 숫자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숫자가 있는 단어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세 개의 워드로 구성된 단어가 여러 개 있다. 그때는 문장 속에 나타난 순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sorted A string, 언더바 A string을 사용하면 이거는 알파베티컬 오더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순서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첫 번째 스플릿을 적용했을 때 A 언더바 string은
단어별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걸 아실 수 있잖아요. 순서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이런 식으로 증가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물음표나 커마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이 돼 갖고 U, 커마는 4개의 단어로 구성된 4개의 문자로 구성된 단어로 취급이 된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orted 메소드를 적용했더니 알파베티컬 오더입니다. I, J, 그 다음에 A, D, L, L, M, U, U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심하실 수 있는 게 아니 A가 I보다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A가 I보다 먼저죠. 다만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대문자가 먼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소문자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I가 J보다 먼저니까 I, J 순서는 바뀌었고 그 다음에 A, B, C, D 순서로 딱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 다시 X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소개한 거죠. 앞에서 사용한 그대로인데 이 Y 오브젝트는 X를 앞에서 이 sorted 똑같은 문자열에 적용했던 그 메소드를 함수를 적용한 거죠. 함수. 이 경우는 메소드가 아니고 그죠? 앞에서도 함수였었고 그 함수 sorted 속에 X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sorted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오름차순일 테니까 얘도 오름차순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Y에 assign을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reversed는 X를 리버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리버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메소드로 사용할 때는 리버스였는데 reversed에서 함수로 사용하면은 G라는 오브젝트는요. 이 인덱스가 딱 바뀐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고 나면은 X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 프린트 X를 2번 넣은 이유는 어떤 변화가 적용되기 전에 X와 배열에는 전혀 변화가 안 발생한다는 거죠. 변화가 적용되기 전에 변화가 적용된 후에 근데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거지 X의 변화를 가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sort라는 펑션 속에 X를 통과시켜서 Y를 만들고 reversed라는 펑션 속에 X를 통과시켜서 G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X는 그대로 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X 리스트는 그대로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sorted는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됐고 reversed는 역차순으로 인덱스가 반대로. 근데 이 경우 보시면은 X, Y, G는 이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렇게 간단하게 메소드가 아니고 X의 메소드를 적용한 게 아니고 펑션을 통과시켜서 만들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 리스트에 어떤 엘리먼트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서칭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리스트는 똑같습니다. 앞에 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근데 인덱스 3번이 뭐냐 했으면은 0, 1, 2, 3, 4가 찍히겠죠. 그죠? 인덱스 X 오브젝트에 3이란 인덱스를 갖는 요소를 프린트 하시오. 그리고 이건 뭐냐면 12 in X, 12가 X에 있냐. 싹 보면은 12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불린 값으로 나오겠죠. false라고. 그죠? 12가 X에 없다. 이거는 true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true로 나올 거고, not in. 그러니까 어떤 엘리먼트가 어떤 리스트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냐, 않느냐를 확인할 때 in과 not i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love라는, 문자열이 a 언더바 스트링이 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 찍혔고, first true가 나왔고요. 근데 이 love는 없는 걸로 나온 겁니다. false로.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 love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love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false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엘리먼트를 이제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A 스트링을 넣은 거는 원래 A 스트링이 뭐냐를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이거는 추가하는 겁니다. insert. 근데
어디다 추가하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3번 인덱스에 넣어라. 힘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요. 바뀐 게 있죠. 오리지널 문자열이 앞에 찍혔고 0, 1, 2, 3, 세 번째 인덱스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밀려갖고 하나씩 뒤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위치를 지정해서 어떤 특정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는 이 인서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서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문자열에 append라는 메소드를 써서 특정 문자열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remove라고. 근데 여기는 one element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적용해서 실행을 하면은 hate라는 걸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hate가 추가됐고 힘이란 걸 아까 세 번째가 아니고 3번 인덱스에 힘을 추가했었는데 그 힘이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remove는 제거하고 append는 더하고 insert는 위치를 지정해서 더하고 이 더하는 방법에는 꼭 이런 메소드를 써도 되는데 하나 이상의 문자열을 더하고 싶다. extend를 쓰면 됩니다. 근데 extend 메소드를 쓰면 되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리스트 연산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 연산은 두 리스트를 문자열을 갖는 연산 리스트를 더하면은 그냥 추가가 됩니다. 물론 숫자도 똑같아요. 두 리스트를 더하면은 리스트 길이는 다 틀리겠죠. 물론 똑같더라도 그 리스트를 더한다는 게 이 덧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성 요소를 더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메소드를 소개를 드리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물론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 기억이 될 텐데 가장 쉬운 거는 이 더하기만 써도 됩니다.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리스트에 있는 구성 요소를 다 지우고 싶다. 그럴 경우는 클리어 메소드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리스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원래 리스트를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카피된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여기 xbar copied라는 그럴 경우는 원래 카피하려는 카피의 대상이 되는 리스트에다가 카피라는 메소드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할당을 하면 되죠. 사실 equal이라고 해갖고 자 해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xcopied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x에다가 copy라는 메소드를 그냥 적용해서 프린트해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지금까지 리스트 구성 요소의 배열을 정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비우고 더하고 이러한 메소드 활용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공부를 했습니다.